자, 우리가 벼과학을 이제 학습을 하는데 여기까지 나오죠. 자, 배는 벼 하면 rice라고 하죠. rice. 자, 배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재배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헥타르입니다. 1억 5천만 헥타르의 생산량은 현미로 했을 때 얼마냐? 4억 5천만 톤입니다. 자, 이만큼 면적에 이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벼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벼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죠? 오브 코리아 ROK 1인당 53kg 정도 소비한다. 킬로그램 per person 한 사람당 per year 1년에 53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하는 벼다 뭐예요? 1위가 라이스고 벼고 2위가 밀이죠. 밀은 얼마나 34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말 그대로 주식 메이저 크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논 면적이 얼마냐부터 시작하면 우리 논 면적은 논은 원래는 80만 헥타르예요. 80만 헥타르. 이걸 풀었으면 80만 헥타르인데 여기서 콩도 재배하고 다른 대체 작물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75만 헥타르의 벼를 재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게 작년 통계로 얼마냐? 약 380만 헥타르. 헥타르가 이거 톤이죠. 톤의 벼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벼의 오리진은 어디냐? 오리진에 관한 얘기는 너무 복잡하게 합니다. Nobody know. 알 수 없습니다. 전부 가설이죠. 인도설이다, 중국 남방 쪽이다 이렇게 두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먹는 벼는 주로 이제 자포니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포니카 타입과 인디카 타입 이 두 가지로 지금 형태로 재배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진 기원을 따져보면은 우리 자포니카는 없어요. 없고 인디카가 있고 또 인디카는 인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계열이 있어요. 아프리카 계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 아프리카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거의입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재배되지 않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디카 그리고 한국, 일본, 일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포니카 요 두 가지가 벼가 재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명을 쓰는데 오리자 사티바 린네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 학명을 과학적인 이름을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scientific name 또 린네가 제청한 이명법 이렇게 말해서 앞쪽은 속명이고 이것은 종명입니다.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 종명은 딱 소문자로 쓰는데 기울인 이탈릭체로 써야 된다. 이게 국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벼 하면 오리자 사티바 린네 이렇게 씁니다. 기울여 쓰기가 지금 컴퓨터는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밑줄을 그어주면 이게 이탈릭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밥을 내가 아침에 먹었다. 내가 아침에 먹었더니만 내가 어떤 쌀인지 잘 몰라. 그런데 1시간 정도 1 hour after 헥타르가 돼버리나? 1시간 후가 딱 지나니까 배가 고파. 이거 웬일이지? 내가 소화력이 너무 좋아서 그랬나? 생각을 하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은 쌀의 종류에 있더라. 주로 인디카형 타입은 분해가 잘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대에서 이 인디카, 소위 통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동남아 친구들이 잘 먹는 카레라이스 있죠. 커리라이스라고 하는데 요 카레라이스를 잘 해먹는 인디카형 타입의 쌀은 분해가 잘 돼. 그런데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형 타입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어야 배가 고파. 그 차이는 뭐냐? 스타치, 전분의 차이다. 그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전분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이제 배가 빨리 고파지는 거는 이 아밀로스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탄소 구조가 요렇게 체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싱글 본드로 요렇게 계속 이제 일직선상으로 거의 나열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기는 이렇게 그렸지만 조금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근데 요 아밀로펙틴이라는 애는 뭐냐 하면 여기 탄소에다가 이 정확히 또 표현해 줘야 되겠죠? 이 브랜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얼기설기 엉켜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게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분을 스타치를 분해하는 효소는 뭐죠? 아밀라아제죠. 아제, ASE가 들어가면 아제입니다. 이것은 효소란 뜻이죠.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이 아밀라아제가 우리가 침 속에 있죠. 딱 밥을 먹으면 침 속에 있다. 얘가 이렇게 착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주는데 이 아밀로스는 쉽게 끊는다. 하지만 아밀로펙틴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밀로펙틴은. 그래서 우리가 인디카형 타입인 우리가 자포니카형 타입인 요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거는 잘 분해가 안 되는 반면에 동남아 친구들이 잘 먹는 이 인디카 타입에는 이 아밀로스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된다. 그래서 소화 정도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을 하니까 이걸 산업 한번 시켜볼까요? 그냥 밥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밥으로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밥으로 이제 밥 하는 쌀로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한다면 이게 이제 1kg에 2,000원 킬로그램 2kg 좋은 쌀 뭐 비싸다 하는 건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이 땡이에요. 땡. 그게 다야. 1kg에 5,000원 이상 없어. 너무 싸죠? 근데 이걸 내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쌀을 이제 유색미, 색깔이 컬러풀한 라이스를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걸리, 이게 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막걸리를 내가 담는다 하면 이 항아리에 이제 술을 담는다. 그러면 막걸리 컬러가 어때요? 핑크빛 쫙 나고 또 황금색 탁 나고 하면은 이 소비자가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쌀을 그냥 뭐 하얀 쌀, 지구머리한 쌀 말고 이 컬러풀한 쌀을 한번 심어서 재배해보자. 그래서 막걸리를 담는다, 다른 술을 담는다 하니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천연 내추럴 그 자체다. 그럼 술을 내서 파니까 이게 쌀
1kg의 가격이 얼마 5,000원에서 15만 원까지도 될 수 있다. 많게는 20만 원도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공산업입니다. 그래서 쌀 산업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하는 데서 시작했어. 통상적으로 밥에 먹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술을 만드는 가공산업, 떡을 만드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은 메뉴, 여러분들 밀가루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데까지 가 있다. 이게 가공산업입니다. 이게 쌀의 현위치. 그러면 우리가 매번 뉴스 보면은 농민분들이 매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 쌀값 때문에 쌀값이 너무 싼 거예요. 농사를 실컷 지어본들 내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매번 스트라이크 하죠. 근데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에 내 마음대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나는 그 공장 짓고 싶어. 벼농사 안 짓고 공장 짓고 싶어. 그럼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안 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정부가 규제를 해놓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놓고 쌀값도 형편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의 농민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철학이 됩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나서서 아니 쌀값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가? 거기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릿이 있다. 시크릿이 있다. 첫째, 벼 재배가 했을 때, 벼 재배를 했을 때 하는 기능이 뭐냐? 펑스널. 첫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쌀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자 하루 굶어서 괜찮은 사람, 이틀, 3을 굶으면 다 담 넘어가죠. 그거예요, 식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두 달간 먹을 게 없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난 게 더 무서워요? 두 달간 먹을 게 없는 게 무서워요? 두 달간 먹을 게 없으면 폭동이 아니라 끝나버립니다. 네. 국가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식량난이에요. 이 식량을 논에서 생산해주고 있다는 이 자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또 뭡니까? 국가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게 공익적 기능이에요. 그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 계절적으로 몬순 계절풍 기후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름에 어떻습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죠. 태풍도 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비가 오는 비가 전부 어디로 간다? 하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바로 쓸려져 내려가 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소일 자체도 같이 쓸려 내려가죠. 그 다음에 경사지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국토 유실이 된다. 그리고 저지대는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뭘 방지한다? 홍수를 방지하고 또 토양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이 논의 기능이다 하는 거죠. 자, 또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비가 안 온다. 비가 2주 안 온다. 3주, 한 달 정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No rain. 비가 안 와. 다 마르겠죠. 두 달 안 오면. 가뭄이 와서 작물이 아, 좋다. 넉 달 안 오면. 죽겠죠. 아, 1년 안 왔다, 비가. 이 망했죠, 우리. 어? 이 망했죠. 비가 1년 안 왔어. 그 나라 망했죠. 그러면
그만 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물이 없는데. 그 물 없으니까, 아, 교수님, 바닷물 많은데 바닷물 쓰면 되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죠. 황당하지만 바닷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필터링을 해야 되죠. 염도가 높아서 다이렉트는 못 먹죠. 그럼 뭐 코스트가 엄청 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논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여기다가 땅 밑에 물을 지정을 하고 있다. 용수는 지하 용수. 용수를 보존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는 만약에 여기 땅 속에 물이 없다고 하면은 툭툭 땅이 갈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싱크홀 들어봤죠? 싱크홀 현상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 자체가 unstable 하게 됩니다.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가다가 푹푹 꺼지사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논 하나 보존하는 이 자체가 그런 공익적 기능을 하더라. 그죠? 첫째는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논을 다 없애고 거의 공장 다 짓는다. 논이 없어. 그럼 배를 생산 못해. 그럼 우리 주식은 배야. 그럼 배를 어디서 수입하나요? 미국, 호주, 뭐 일본, 중국에서 수입한다. 어느 순간 1kg에 1,000원에 판매를 하다가 장애들이 야 한국에 농사 안 짓네? 좋아, 알았어. 10,000원 받으면 어떡할 건데? 억지로 뭐 네? 하나도 억지로 보면 그래.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작물 생산이 거의 안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 죽고 내 살자입니까? 같이 죽자입니까? 니부터 죽고 저거는 살자입니다. 너가 줄 거 없어. 우리 국민부터 살려야 돼. 이겁니다. 그럼 우리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식량의 안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량 작업, 자족은 첫 번째, 과거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청이었어요. 왜?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큼 불안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식량이 좀 풍족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가장 기본이 가장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 농촌을 살리는 것만이 뭐한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다. 그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다? 쌀 재배하는 농가, 농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식량 안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슬라이딩 하는 것도 얘기했고, 지하 용수 얘기했죠? 지하 수온 함량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싱크홀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슬려 내려가면 엄청 햇빛이 나면 더워지겠죠. 여러분들 여름에 6, 7, 8월에 세면 콘크리트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무지 더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팍팍 찹니다. 그런데 물이 쫙 뿌려져 있다. 비가 차면 쫙 지나가면은 온도가 어때요? 싹 내려가죠.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논이다. 논에 물이 잠겨져 있는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익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또 배를 재배하니까 지금 CO2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몇 ppm이었다? 300ppm이었다. 지금 얼마다? 400ppm이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몇 도 높아졌다? 2도 높아졌다. 그 해수면이 70cm 높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600, 700 ppm 무방비로 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죠. 지구 온도는 과거 산업혁명 이전보다 10도씩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남북극의 빙하가, 빙산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70여 m까지 올라가.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해발 고도가 몇 m인지 압니까? 32m입니다. 다 잠겨버려. 바닷가, 해안가 같은 말인가? 싹 다 잠깁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한다? 빙산은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야 해수면이 안 높아진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순간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다에서 집을 지어 놓고 살면 되죠. 그 살아보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는 CO2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천사항이고,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있다. 큰 꿈. 전 세계를 그린하자. 녹색으로 만들자.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CO2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만들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지구를 보존하는데 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나오고. 물론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농사를 짓는다. 이 논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물을 댄다. 그럼 물을 대니까 여기 CO2하고 H2O가 있을 때는 뭐가 번성한다? 메탄 생성균이 많이 발생하네. 유기물이 들어가니까. 그 메탄 가스는 CH4인데, 이 메탄을 많이 발생하면은 CO2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27에서 29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 27에서 29배 지구 온난화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아질산 같은 건 N2O 이런 애들은 한 200배 이상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벼농사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메탄 발생을 줄이는 연구로 가야 된다. 이런 농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이걸 실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모를 때는 범죄가 아니지만 알고 하는 것은 범죄죠. 지금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는 사명을 띠고 있다. 안 지키면 범죄다, 범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만 살고 여러분들만 살 것,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그만큼 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구상의 생물 종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만 만약에 지구상에 살고 있고 다른 생물들이 하나도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20년 못 갑니다. 20년 안에 인간 멸망을 해버립니다. 간단히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산에 들에 꿀벌, 나비가 있죠. 만약에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화분을 매개하죠. 꽃가루를 옮기죠. 그래서 수정을 시키는 수분 수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식물이 싹 가는 거야. 먼저 가면 지구 온난화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CO2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최고위에 있는 인간의 종말이 바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또 뭡니까? 사막화 되죠. 식물이 못 자라니까. 그 남북극에 빙하 녹죠. 빙산 녹죠. 하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물 종이
이것은 기후적인 면에서 본 거고, 그 외에 생물종이 없으면 인간은 삭막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살게 되는 거지. 뚜두뚜두, 띠디디 하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여기에 생태계가 조성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물하고 동물, 그리고 미생물도 그걸 분해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논에서는 논생물이라고 있어요. 논에 자라는 생물, 뭐가 있나요? 미꾸라지도 있고, 반딧불이도 있고, 이런 애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을 다 못 외우지만, 뭐, 투구새우부터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개구리도 그렇죠? 이런 애들이 어디서 사느냐? 물이 있는데, 논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생생물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뭐다? 이 논이 그만큼 기능을 한다. 그래서 논이 없어져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결론은 당연히 유지돼야 된다. 컨저베이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농민을 구하고 살리는 일은 쌀 소비를 적정하게 하면서 뭐 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된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메탄이나 아질산 또는 CO2 발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농법을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다. 이겁니다.